열어놨을 뿐이야. 1타 감정위원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Y소장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일타 강사라고 하신 줄 알고 손질했습니다. 압수수색당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감정위원은 괜찮죠? 김성애 위원은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언론에 그렇게 막 뜨거운 조명을 받는 분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로 네. 언론에 드디어 조명을 한번, 받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죠. 네. 저라니 많이 만나기 힘든 사람. 원희룡 장관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뭐 전 싸울 생각이 없는데 네. 원희룡 장관님께서 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시는지 좀 걱정이 천천히 됩니다. 한번 가보죠. 예. 실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중단합니다. 복수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이게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네, 지난주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또 한 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민주당의 거짓 선동, 정치 공세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네, 10,000원 플러스 50만 원, 96,700원. 96,700원 한번 가볼까요? 원희룡 장관님, 정치 인생 걸고 한번 붙읍시다. 오. 본인 은퇴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땅이 거기 있는 줄 알았다면 장관직 그만두고 정치 인생 그만두겠다. 96,700원. 정치 인생 끝나고 정관 인생 끝나도 또 가장으로서의 노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공중파 라디오 출연하셨을 때 그런 거를 3.3% 떼고 나면 96,700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모으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나머지 재료는 잘 준비해뒀으니까 은퇴하신 다음에 제2의 인생의 커리어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라이브 출연료 절대 아닙니다. 예. 네, 거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돈이 네. 받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더 많이 받고 다녀요? 50만 이 자신감? 야, 더 많이 받고 다녀요? 아니 근데 이게 보통 50만 원 더하기 10,000원 쓰잖아요. 예, 생태탕 한 그릇 가격 10,000원을 적었고요. 뒤에 있는 생태탕. 50만 원은 페라가모 구두 한 켤레의 값을 적었습니다. 우리 땅 하면 제일 많이 국민들께서 생각나는 게 바로 내곡동 오세훈 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4.7 보궐선거 땅. 네. 그때 노세훈 시장이 페라가모를 신고 생태탕을 먹었냐 안 먹었냐 갖고 네. 2달, 3달 내내 시끄러웠지만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문제 아무런 문제되지 않고 다 끝났습니다. 선거 내내 내곡동 땅 때문에 서울시가 뒤집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내내 그 문제를 끌었지만 결과는 진실 혹은 거짓의 거짓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이번 땅이라고 하는 건 네. 워낙 국민 감정에 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면 할수록 쭉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 진실의 끝에 가짜뉴스 거짓이 있게 되면 네. 여기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피해는 양평 국민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끊어내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감정가를 51만 원 적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는 것을 이제 거짓 선동이라고 예. 이제 성격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가짜 그러면은 가짜 뉴스. 그러면은 사업을 백지화할 게 아니라 그 가짜 뉴스를 좀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전적으로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입니까? 그럼요. 가짜 뉴스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아니다 수없이 얘기해도 네. 아닌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라고 나오게 되면 네. 가짜 뉴스가 아닌 것을 증명하다 날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력 비리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 비리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정치 공세가 이어지게 되면 팩트를 근간으로 아니라고 설명하다가 날이 셀 수밖에 없고요. 뭐 백지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백지화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고육직책으로 이렇게까지 충격요법을 한번 줘놔야 그리고 난 다음 정말 국민들과 양평 국민들을 위한 선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 끌고 가야지 야, 정치권은 제발 좀 뒤로 물러나서 네. 국민들을 위한 길들을 좀 열어주자라고 하는 근데 고육 주칙. 그 발언은 또 얼핏 잘못 들으면 예. 시민이나 국민들을 볼모로 민주당 길들이기처럼 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 오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혀 발언은. 그런 발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치권들이 뒤로 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네. 의지의 표현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최적의 대안은 이미 있죠. 이 사업은 오늘 어제 제기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물머리 6번 국도 워낙 막혀서 이거 어떻게 뚫을까 해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시작됐던 일이고요. 그때 김선교 군수가 계셨습니다. 이분 국민의힘 군수셨고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하시다가 현재는 아니신데 삼선 하셨죠? 예, 삼선 하셨죠. 예. 그 삼선째는 2017년에 김선교 군수께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양서면에 이르는 도로 노선을 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원안이라고 예, 원안이라고 하는, 예. 불리는 것이 확정됐던 것도 국민의힘 식이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면서 공지를 냈을 때도 바로 양서면으로 공지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공교로운 것은 뭐냐 하면 2022년 3월에 공지가 나갔는데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대선 이기고 2022년 6월에 국민의힘으로 군수가 바뀐 다음에 전직 군수는 민주당이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로 강상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경은 원희룡 장관이 하셨고 변경된 지역의 땅은 김건희 여사님과 그 일가들이 갖고 계시고 네. 고속도로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도 원희룡 장관인데 사과는 민주당한테 하라고 하시니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서 김성회 위원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 네. 무려 장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걸 이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회 위원이 원희룡 장관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 이 회의록을 찾아서 반박을 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97년에 이제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당시에 임야대장산 임야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2003년에 가족들이 이제 형질 변경을 해요.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나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김성회 소장은 원희룡 장관이 사전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었다는 걸 인지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문제가 되는 바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네. 제가 이것의 4년치 회의록을 전부 다 볼 시간은 없고요. 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거든요. 오.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에 가면 전 또 국회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회의록 찾는 건 좀 특화가 돼 있어서요. 네. 어떤 키워드가 요 사건에만 해당되는 걸까 생각을 한 끝에 병산리라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병산리. 예, 양평이라고 치면 뭐 5만 양평과 관련된 국회 소식들이 많이 나올 건데 네. 병산리는 워낙 범위가 좁잖아요. 병산리로 검색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 2월에 한준호 의원의 발언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김건희 여사 병산리 일대 땅 문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는데 왜 국감보고서에 한 줄도 안 들어있습니까?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이걸 했어? 그리고 국정감사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해당 부분을 열어보면 이렇게 양평군 병산리라고 적혀 있고 네. 여기 우리 장관님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까지 했으니까 양평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이 아셨구나. 그러면 그만두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네, 뭐 근데 이제 내용에서 보탠 건 없어요. 저희는 이제 또 원희룡 장관의 반론권 보장해야 되니까 그렇죠. 원희룡 장관은 이런 입장입니다. 당시 방금 이제 지적했던 네. 그 질의는 형질 변경에 대한 이야기였다. 양평 고속도로 대한 노선과 연결고리가 없다. 김성희 의원은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느냐.
가짜 뉴스 유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 유포하면 이제 이단번에 또 경찰이 막 찾아오고 막 되게 겁나긴 하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되게 조심하거든요. 회의록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했고 장관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하셔서 네. 조금만 인지한 걸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국회 회의록을 왜 찾아봤냐면요. 다른 데서 나눴던 사적 이야기 같으면 녹취가 똑바로 안 됐다. 그게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다.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질까 봐 국회 속기사들이 정확하게 기록해놓은 국정감사에서 7분 동안 한준호 의원과 원희룡 장관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얘기했으니까 네. 이런 정도라면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던 건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 이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억울하고 땅을 칠 일이죠. 땅을 쳐요. 2003년도에 문제를 갖고 묻습니다. 형제 변경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으로 앉아있을 때는 아니 2003년도 뭐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때 형제 변경이 지금 대통령이 영부인이 되고 났을 때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김건희 여사를 끄집어 갖고서는 그 2003년도 김건희 여사 땅도 아닌 일가에 대한 내용을 갖고 물어본 거잖아요.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 장관의 잘못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겠죠.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국토부상 얘기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깡그리 무시한 것 같은데 한준호 의원이 기분은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을 안 한 것 같아. 확인을 안 한 것 같아. 2003년도 걸 형제 변경 얘기라니.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확인을 안 한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2월에 한준호 의원이 다시 물어보죠. 아니 왜 국감 보고서에 이 내용이 빠졌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다시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또 한 번 당한 겁니다.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 글쎄요, 뭐 저는 조금이라도 인지한 부분 알려드린 거니까 제가 뭐 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회의록만 보여드렸으니까 가짜 뉴스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우 김병민 최고위원 엄지척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야, 고생이 원희룡 장관님도 하나 누르고 고생이 있어요. 많대요. 엄지척 많이 올라옵니다. 예. 네. 근데 오늘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타를 통과한 노선과 전혀 다른 노선이 다뤄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예타는 병역으로 따지면 일종의 신체 검사고 타당성 조사가 바로 그 정밀 검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 예. 일단 용인술 갑 우리 대통령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아셨던 건지 대통령실에서 5명의 비서관을 차관으로 파견 보냈죠. 네. 그중에 한 분입니다. 예.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분이시죠. 이번 국토부 예. 입장을 낸 국토부 분이요. 이차관. 이번에 냈던 이 차관 며칠 전에도 한번 언론에 나오고 지금도 나오죠. 이분이 바로 대통령실 에이스로 차관으로 내려갔던 대통령실과 굉장히 결속력이 높은 분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사실은 역사상 딱 2번 있었는데요. 최후로 일어난 게 2002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의 일입니다. 정밀감사가 뭐 신체검사 어쩌고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고 네. 팩트는 종점은 한번 정해지면 여간에선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여러 가지로 다 맞춰보고 정한 노선인데 3월에는 공고 나갈 때는 양서면으로 냈다가 7월에 발표할 때는 강상면으로 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없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그동안에 조금 불편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반가운 내용 하나 제가 선사하겠습니다. 민주당 군수 얘기하나요? 네. 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출신의 전 양평군수 일가의 네. 땅이 원한 종점 그 근방에 있더라. 양서면. 네. 양서면. 아니,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민주당.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김건희 여사 땅이 종점 인근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변경안. 이게 이제 그 분기점이기 때문에 별 특혜가 없다는 게 계속 김건희 여사 측의 설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원안 인근에 전 양평 군수인 민주당 군수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땅 근처가 있는 대로 이렇게 종점이 가게 됐으니까 민주당 군수를 위한 땅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네. 본인은 그런 관계가 없다고 펄쩍 뜁니다. 네. 이거 다 떠나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권력형 비리라면 사전적인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를 하거나 내 땅을 위해서 뭔가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양평 군수이던 시절에 여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의 군수가. 네네네. 전임 군수. 예타 발표가 되기 전에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종점 인근에 땅을 삽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해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이것저것 갑론을박 논쟁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거 누가 문제가 있는 건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위한 특혜성으로 종점을 변경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사실이 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더 옹색해지는 국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돌려드릴 수밖에 자, 없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민주당 게이트 이 공격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착 지점 양서면을 정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2017년 삼선 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군수께서 정한 겁니다. 이걸 정하는데 민주당 군수도 아닌 군수 후보인 사람이 김선교 군수한테 우리 거기 땅 있으니까 그 앞으로 좀 내줘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기 앞뒤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놓고 노선을 갖다 대는 것을 민주당 군수가 했다면 뭐 의혹이 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양서면에 갖다 댄 사람은 김선교 군수입니다. 네. 이거 뭐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김선교 군수가 하는 거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중간에 땅을 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땅 산 거는 이제 그 사람 집 앞에 있는 맹지를 사서 도로를 연결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것이었고 이것 자체로 개발 호재가 돼서 땅값이 오를 일도 없었다라는 점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끝으로 하나만 좀 두 분에게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도를 보면은 양평 국민들이 둘로 쪼개져가지고 상당히 갈등하는 가슴 아픈 상황으로 이게 제일 가고 안타까운 있는 것 부분이죠. 같아요. 예. 양평 국민을 볼모로 정치권에서 정쟁의 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정치권이 다 뒤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빠져라.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가장 경제성이 있거나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일 잘하는 건 전문가들의 목소리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과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 국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껴갖고서는 민주당은 원안대로 가라. 또 국민의힘이 나서서 원안이 아니라 다른 안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네. 정치권은 전부 다 뒤로 물러나고 네. 전문가와 양평 국민들 그리고 이를 통한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뒤로 빠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권이 빠지라는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계획하고 있는 또 보면 지금 투표를 하겠다고요. 이걸 왜 투표로 정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지금 없습니다. 보시면요. 만약에 지금 새로 바뀐 노선 변경안, 변경안으로 보면 변경안에서 700m 정도, 1km 정도 내려오면 남양평 이 나들목 있고요. 여기 톨게이트를 나갑니다. 그럼 이 빨갛게 보이는 선이 여기 이제 주도로예요. 이 주도로상에 보면 우리가 이쪽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선산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 친척들 ESIND라고 해서 친오빠가 대표로 있는 회사 그 회사를 포함한 곳이 갖고 있는 땅이 이 인근 돌에 딱 붙어 있어요. 축구장 5개 분량의 대지를 김건희 여사 그 일가가 갖고 있다는 건데 타운하우스 만들고 송파까지 25분에 주파하는 거리. 이렇게 광고를 하면 여기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양평읍 일대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양평 국민들을 상대로 투표를 붙이면요. 양평읍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집 앞에다가 고속도로를 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텐데 네. 처음에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양평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6번 국도 두물머리를 지나가는 게 너무 막히니까 네. 전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평 국민들에게만 투표를 붙이자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조금 너무 정치적이니까 좀 거둬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팩트 하나만 딱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주민투표를 주도한 적이 없다. 예, 오늘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도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그 부분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AEA
사무총장의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이 깨끗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산물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전성을 IAEA 사무총장이 보장해 준 것이고 이후에 WTO에 제소가 들어갔을 때 일본 측이 증거의 하나로서 자 봐라. 국제기구인 IAEA 사무총장이 이거 깨끗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수산물 수입 규제가 풀리게 될 상황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분 왜 한국 왔겠어요? 일본에서 보냈으니까 온 것인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제발 여당은 정부는 원래 약속대로 수산물 수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것을 예. 위한 발언이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예.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예, 있습니다. 일관된 예, 입장입니다. 그럼요. 아마 IAEA 사무총장은 지금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그 물로 인한 혹시나 추가적인 오염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2박 3일 동안 방한해서 이 IAEA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분담금을 내고 있고 우리 전문가도 들어가서 같이 점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으면 어렵게 야당의 의원들을 만났을 때 그 많이 제기했던 수많은 우려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얘기들을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